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얘기부터 합시다. 사실 현실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전망이 안 좋거든요. 근데 안 좋다고 해서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라 안 좋기 때문에 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그 중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출생아.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건 뭐 반박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심각한데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 남녀로 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청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 출생아 수 이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2월은 안 나왔나봐요. 곧 있으면 나오겠죠. 자,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좀 뽑아오자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7,531명. 그러니까 전월 대비 1,450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이 아니죠. 전년 동월. 그러니까 전년 동월이 뭐냐 하면 2022년 11월. 그러니까 1년 전 11월 달 출생아 수보다 1,450명이 줄었어요. 작게 준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출생아 수는 가면 갈수록 줄고 있다고. 이 객관적인 통계죠. 그리고 14개월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번 달이죠. 작년 12월 아직 그 출생아 수가 안 나왔는데 작년 1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넘지 않으면 4분기가 뭔지 아시죠? 10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이제 분기라고 하는 건 4분의 1입니다. 1년 12달이니까 3달치를 묶어서 분기라 불러요. 그럼 이제 1분기는 1월에서 3월, 2분기는 4월에서 6월, 3분기는 7월에서 8월, 4분기는 10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분기가 가장 최근 거죠. 0.6명이 사실상 0.6명이죠. 제가 봤을 때 2만 명 넘지 못할 것 같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감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니까 좀 실로 충격적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내 남녀의 결혼은 사실상 어려워 이게. 예. 국내 남녀의 어떤 그런 인구만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아를 올리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가지고 저출산이 심각하다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얘기 나왔어. 10년 전부터. 10년 전에도 우리나라 출생아가 너무 낮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말 나왔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많이 갖다 부었어요. 갖다 부었는데도 이 꼴까지 났어. 그러면 옆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옆나라 일본. 와. 옆나라 일본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났습니다. 네. 일본은 1.26명이에요. 일본은 이거가 심각하다 그래. 네. 근데 1.1이 심각해요? 0.6이 심각해요? 야후 재팬요? 그러니까 이게 2026명이 2022년 기준인가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지금 대한민국 상황상.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뭐 남자도 문제도 있습니다. 남자도 문제는 있는데 여자분들이 결혼 시장에서 너무 좀 허들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게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분들이 결혼 시장 나왔을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 너무 높은 조건을 남자 들이밀다 보니까 남자는 그 조건을 할 바에는 결혼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여자들은 그 높은 조건 때문에 결혼 못하게 돼요. 거기다가 설령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에 부적합한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혼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출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 탓도 있는데 저는 여자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미디어에서는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한국 여자, 일본 여자의 어떤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여자들은 결혼을 굉장히 뭔가 죄악시 여깁니다. 뭐 통계 같은 거 보더라도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한국 여자분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 거짓말을 잘해. 통계에서도 거짓말 잘하는 것 같아. 말로는 나는 결혼이 싫다, 난 비혼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비혼주의로 살고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형편없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 나중에 답이 없어지니까 이제 결혼하겠다 나오잖아. 그게 참,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굉장히 가증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여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 정말로. 일본 여자들은 웬만하면 결혼하려고 나옵니다. 20대도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들고 나와. 일본 여자들은 왜 결혼에 적극적인지 아세요? 미디어에서 결혼에서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이 행복하다는 것을 슬로건을 많이 내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리 내걸지도 않잖아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본 여자들은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 기준으로 나이 30 넘기면 결혼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예. 일본 여자들은 그런 거예요. 나이 30이 굉장히 뭔가 결혼에 있어서는 사형선고야. 그래서 어떻게든 30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하는 분들 중에서도 여자분들 중에 30 넘은 사람들이 많아. 20대에도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결혼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 난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난임. 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한국 여자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결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여자들이 그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뭐 결혼의 제도가 싫다고 하는데, 근데 여자한테 결혼만큼 또 좋은 제도가 없어. 생존하기에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여자들은 약해요. 약해 빠졌습니다. 자기들 약한지 몰라. 뭐 직장을 다녀도 전문성 없는 직장이 보수가 낮은 직장을 많이 다니잖아. 맞잖아요. 거기다 돈도 제대로 모으지 못해.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할 게 별로 없어. 이거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배짱을 튕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자가 나이 먹어서 결혼 못했을 경우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 예측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현실에 이제 데미지를 세게 입으면 이거 못 일어납니다.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일본 여자들이 왜 결혼 시장이 적극적인지 아세요? 결혼해서 행복하니까. 결혼하면 애 낳고 잘 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본 여자들은 어떤 마인드냐 하면 결혼을 못했을 경우에 삶이 지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일본 여자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자가 홍기를 놓쳤을 경우 나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혼자서
버텨나가는 게 지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일본 여자들도 능력 있고 돈 많으면 혼자 살아도 돼.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예요. 일본도 여자분들이 능력 갖추고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메타인지 아는 거지. 내가 뭐 밖에 나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일본도 나이 먹어서 여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결혼을 못해. 어떻게 살까? 마케이는 세례처럼 살겠지. 이거를 잘 알고 있어. 아니 나 알고 있어. 근데 한국 여자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냐 차이 크죠 이게. 왜냐? 우리나라 아직 마케이노라고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결혼 못하고 혼자 힘들게 사는 분들을 K 마케이노라 지칭해서 얘기하지 않잖아. 모르는 거야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야. 일본자들은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고 미디어에서도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거고 우리나라는 전혀 안 알려주기도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쪽이 데미지가 클까요? 누가 봐도 한국 쪽이 데미지 크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 뭐 결혼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국 여자분들은 남의 인생을 혼자서 극복하기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멘탈적으로 연약하고 유체적으로 연약하고 체력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 근데 제대로 뭐 능력을 갖추고 재테크라고 이렇게 남의 인생을 혼자 살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평범한 여자분들 중에 없어요. 거기다 부모님까지 연로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출생아 수가 적다? 호인이 적다? 뭐 이런 문제보다 여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힘든 건지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이 매운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맵습니다. 이게 진짜 매워요. 여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지금 경기 안 좋거든요. 남자들도. 그래서 좋은 일자리 들어가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남자들도 이번 생에는 글렀구나. 내가 누굴 책임져? 내 버는 걸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럼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정말 결혼하기 좋은 능력 좋은 남자도 정말 소수가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분 듣기 싫죠?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남자들이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있잖아요. 기머리처럼 그냥 까먹고 사시는 게 아니라 들으셔야 돼. 나중에 매운맛 보기 전에.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